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블루웨일 대표 남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할 주제는요. 일단 블루웨일의 방향성, 그리고 현재 저희 생태계,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 이런 식의 어떤 얘기들을 좀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블루웨일이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역사를 짚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블루웨일은요, 21년도 7월 달에 제일 처음 생겼습니다. 이때부터 260 테더에 BWPM NFT를 팔기 시작했고요. 이때는 딱 2명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디베놈이라는 사람과 블루웨일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최초의 블루웨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토큰 판매가 전부 다 완료가 되고 나서 이 블루웨일이 22년도 3월 달에 팔라에 인수가 됐어요. 근데 인수 과정에서 초기 개발자였던 디벨롬은 팔라로 합류하지 않았고요. 블루웨일만 팔라에 합류를 해서 블루웨일과 또 별도의 블루웨일 팀이 팔라에서 블루웨일을 개발하고 다시 코드를 바꾸고 이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런 인수 과정이 되는 도중에 이제 새로운 다른 신규 서비스들이 또 탄생하기 시작했었고요. 뭐 자산관리나 또 수업 서비스나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들이 몇 개가 뭐 나오기도 하고 또 지금도 이어져 있기도 하고 다시 사라지기도 했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다시 한번 22년도 9월 달에 이 팔라에서 새로운 블루웨일을 마크에게 다시 독립분사를 시켰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런 도중에서 결국 블루웨일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됐고, 22년도 12월 달에 상당한 좀 가격 폭락이 좀 생겨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좀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인수를 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 혼자만 결정해서 인수가 된 것은 아니고요. 인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홀더분들께 계속 소통을 했습니다. 소통을 하면서 실제로 같은 뜻을 갖고 진행을 하실지에 대한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홀더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거쳐서 이러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차, 2차, 3차의 그런 프로젝트를 맡았던 담당자분들을 대부분 만났고요. 만나서 좀 잘못된 부분들을 다 해결하고 정확한 절차에 거쳐서 이때부터 새로운 블루웨일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뭐는 한 1년 좀 넘게 기간 동안은 새로운 블루웨일로 시작된 것이고, 이 전까지의 블루웨일과 지금의 블루웨일은 다른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주된 서비스는 똑같습니다. 자산관리와 수업 서비스는 똑같지만, 하지만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블루웨일과 그 전의 블루웨일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뭐 예를 들어서 9천만 원이다. 비트코인이 9천만 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것이 9천만 원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이 형태는 결국 믿음으로 결정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이 9천만 원일 때 8,900만 원에 사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8,800만 원에 사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9,100만 원에 팔거나 9,200만 원에 팔고 싶은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매수하고 싶은 사람과 매도하고 싶은 사람의 시장 논리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부분은 존재하는 거죠.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느 한순간에는 폭락해서 9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9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은 비트코인은
무엇인가를 담보로 갖는 그러한 성격의 자산은 아니기 때문인 거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한 주식의 가격이 8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가격과 비슷한 논리이긴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요, 망한다 하더라도 가치는 존재하죠. 이 회사 갖고 있는 부동산도 있을 것이고 기술도 있을 겁니다. 물론 아예 청산당하기보다는 그 전에 누군가는 이 회사를 인수를 할 겁니다. 그럼 이 회사는 실질적으로 가치는 존재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청산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한 주당 가격이 8만 원을 보장받지는 못할 겁니다. 훨씬 적은 금액을 보장받겠죠. 결국 미래에 대한 어떤 더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 주식에는 포함되어 있다. 미래 가치가 포함되어서 형성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정한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A의 회사의 시가총액이 10억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시가총액은 10억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아무런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12억치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이 회사는 당장 청산했을 때는 한 주당 가격보다는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생태계에 포함되어 있는 BWPM이라는 것은 이 중에서 어디에 가까울 것이냐로 본다면 어찌 보면 비트코인은 저희의 BWPM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또 삼성전자와도 다릅니다. 그 이유는 블루웨이는 바이백 펀드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9천만 원이 아니라 90만 원으로 백토막이 난다 하더라도 저희 거의 가격이 똑같이 백토막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가격이 백토막이 되는 순간 저희 바이백 펀드는 모든 BWPM을 전부 다 바이백 시킬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은 갖고 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BWPM이 청산당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의 가격을 보장받지는 못할 겁니다. 결국 현재 가격은 미래 가치가 포함되어서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담보를 갖고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저희가 판매를 시작했던 아돌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현재 청산을 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희가 실제로 매수했던 그 금액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A라는 이러한 형태랑 지금은 비슷한 상황이다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투자자 중에서 워렌 버핏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노 회장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요, 버크셔 해서웨이를 갖고 있고요. 아르노는 LVMH를 갖고 있는데 아르노 회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산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워렌 버핏도 자산의 총액은 굉장히 많죠. 두 회사를 보면은 워렌 버핏은 무엇인가 물건을 만들진 않지만 좋은 기업들을 찾아내서 그 기업에 투자해서 그것으로부터 복리 수익을 통해서 가치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LVMH는요, 좋은 기업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기업들은 루이비통, 그 다음에 불가리. 실제로 백화점에 갔을 때 거의 상당수의 명품들은요, 전부 다 이 회사 소유입니다. 블루웨일은요,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블루웨일은요, 첫 번째는 좋은 서비스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 이게 블루웨일의 첫 번째 방향성입니다. 서비스들을 매년 만들어낼 겁니다. 그것이 단순히 기존에 있는 서비스인데 뭐하러 똑같이 만들어 이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많은 서비스들이
서비스 자체가 나쁘다 이것이 아니라 그 서비스에서 얻어지는 수익들이 누군가에게 돌아가는가? 사실 이것이 중요한데 저희가 만들어갈 서비스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그 수익이 거의 다 돌아가는, 즉 팀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서비스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서 그 서비스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1년, 2년 지났을 때 자산이 오히려 10토막, 100토막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서비스들을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서비스가 BWPM에 연결되도록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워렌 버핏처럼 실제로 좋은 서비스들이 있는데 또 좋은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 주체들을 저희가 지원해줘서 그래서 그 서비스들이 저희 블루웨일에 연결되도록 만드는 것. 결국 블루웨일은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저희 쪽으로 연결시켜서 하나의 거대한 디파이너에서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 이게 저희의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희가 갖고 있는 바이백 펀드나 아돌 지갑들이 계속 복리적인 수익으로 자산을 불려나간다면 그 불려나가는 그 자산들이 전부 다 저희를 투자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의 자산으로 오로지 팀의 자산이 아닌 그런 자산으로 되어서 가격을 계속 끌어올리는 이러한 전략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거고요. 그로부터 결국 투자자들이 밤에 두려워하면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웃고 즐기면서 가격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좀 길게 장기적인 투자로 진행되는 것, 이것들을 저희는 일단 큰 방향성으로 잡고 있습니다. 블루웨일의 생태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초반에는 블루웨일이 탄생했을 때는 복잡하지 않은 생태계였지만 지금은요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블루웨일의 생태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블루웨일은 기본적으로 BWPM을 중심으로 갖고 있습니다. BWPM을 중심으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돌이 있죠. 또 BCD 나올 거고요. BCD 나올 거고요. 아쿠아스페이스라는 덱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자체적인 보상 토큰인 클랜과 펄이 존재하죠. BWPM은 바이백 펀드를 소유하고 있고요. 아돌은 아돌 지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BWPM은 SBWPM과 서로 교환이 가능하고 아돌은 S아돌과 사돌이라고 얘기하죠. 교환이 가능한 이런 구조입니다. 자, 현재 생태계를 이제 크게 본다면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아직 가격은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크릴이 별도로 분배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BWPM과 SBWPM의 서로 교환되는 교환 수수료는 85USDT입니다. 자,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환 수수료가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너무 비싼 거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는요, 교환 수수료를 낮출 생각은 없고요. 점점 높일 겁니다. 아까 아르노 회장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 회사 갖고 있는 불가리를 예로 들겠습니다. 어느 사람이 불가리에 갔어요. 그래서 반지를 사고 싶은 거죠. 딱 갔더니 그 반지가 2,700만 원이래요. 근데 백화점 직원이 이런 얘기합니다. 고객님, 이게 지금 3월 달에는 2,700만 원인데 이게 한 달만 지나면 4월 달부터
가격 인상이 돼서 가격이 10% 오릅니다. 그래서 그때는 3천만 원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지금 사는 게 이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아, 이게 4월 달에 그렇게 10% 인상되는 건 맞는데 가을에 한 번 더 인상이 된다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사면 백화점에서 1,000만 원을 살 때마다 50만 원의 상품권을 추가로 주니까 그래서 지금 사면은 상품권 행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아, 그러면 당장 지금 일단 사야겠다는 생각을 막 하게 됩니다. 그럼 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있잖아요. 3천만 원 이상 사면 VIP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년에 5% 할인해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더 높은 가격에 무엇인가를 사도록 계속 구매를 요구한다라는 거죠. 물론 단순히 저희가 가격만 올리겠다는 건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거 역시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 회사는 그러한 명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가격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교환 수수료는 끝없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서비스들이 계속 실제로 BWPM으로 모이는 그 가치가 점점 높아진다면 그 높아지는 그 가치만큼 교환 수수료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WPM이 처음 생겼을 때 BWPM과 SBWPM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BWPM이라는 것은 기능성이다. SBWPM은 수익성이다. 이렇게 초반에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BWPM을 갖고 있다면 여러 가지 프리미엄의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었고 이것을 가지고 실제로 무엇인가 보상 토큰을 받기 위해서는 SBWPM을 갖고 있어야지만 보상 토큰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1년도 7월 달에 BWPM이 판매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프리미엄의 서비스 기능을 위해서 BWPM을 구매했었습니다. 이랬던 경우죠. 그 당시에 BWPM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자산이 1억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1억을 관리하기 위해서 260테더의 BWPM을 매수한 거죠. 즉 30만 원에 BWPM을 매수해서 9,970만 원의 자산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 자산이 여러 디파이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뭐 A, B, C 이런 여러 디파이에 투자가 됐으니까 그런 흩어진 자산을 하나의 BWPM으로부터 쉽게 관리가 가능했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이 23년, 24년 이렇게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BWPM이 30만 원이 아니라 이것이 700만 원이 돼버리고 이제 자산이 회복된다면 700만 원이 돼버리고 하지만 본인이 투자했던 자산은 오히려 90만 원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90만 원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700만 원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있겠느냐? 없겠죠. 그래서 단 하나만 갖고 계시던 분들이 결국 프리미엄 서비스를 위한 BWPM을 소유할 필요가 사라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그냥 팔고 디파이를 떠나는 이런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23년도에 저희가 인수를 하고 나서 이 부분을 새롭게 정의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정의를 했냐면 BWPM이라는 것은 기능성과 수익성을 둘 다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SBWPM은 도대체 어떤 필요가 있느냐? 얘는 단순히 교환하기 위한 창구, 즉 유동성, 공급을 위한 그러한 창구 역할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새롭게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BWPM을 갖고 있어도 이제는 수익성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이자들을 여기다가 배분시켜주는 이러한 부분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80테더의 수수료는 전부 다 BWPM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전부 다 그대로 n분의 1로 배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BWPM을 갖고 있으면 과거에는 클램을 보상 토큰으로 받았습니다. 이 클램은요, 전체 7천만 개가 발행이 됐고요. 발행이 종료가 됐습니다. 하나의 가격은 0.093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0.093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의 가격도 똑같이 0.093이 낮춰지고 있는, 즉 최저가가 보장되고 있는, 저희 체인 내에서 최저가가 보장되고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끝까지 이루어진 프로젝트는 저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램을 투자하셨던 분들도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한순간 살짝 내려간 적은 있었고, 물론 그때 처분하신 분들은 손해를 볼 수도 있었겠지만, 동의적으로 계속 투자해서 추가 이자를 받으신 분들 중에는, 즉 장기적으로 투자하신 분 중에는 어느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왜 클램이 0.093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다음과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BWPM은요, 총 7,000개가 발행이 됐죠. 이거의 발행 개수는 총 7,000개입니다. 그런데 이 7,000개 중에서 700개는 팀 물량이고요. 나머지 6,300개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7,000개 중에서 결국 사용자가 가질 수 있는 거는 6,300개, 그리고 팀 물량으로는 700개가 정확히 딱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이런 부분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이 6,300개를 판매했을 때 매일매일 100개씩 260테더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아, 어차피 오늘 못 사면 내일 사면 되지 뭐. 또 내일 못 사면 다음날 사면 되지 뭐.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로 인해서 봇들이 이것을 전부 다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일반 유저들은 선착순으로 매수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는 얘를 역경매로 판매를 했던 거죠. 260테더에 파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높은 가격부터 4,000, 3,990, 3,980 이런 식으로 가격이 점점 내려가고, 그럴 때 내가 매수하고 싶으면 버튼을 눌러서 그 물량을 가져갈 수 있는 역경매 시스템으로 팔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가격이 260이 아니라 가격이 4,000에 팔리기도 하고, 뭐 3,500에 팔리기도 하고 이랬던 부분이 생겼던 거고요. 그랬을 때 이 4,000에 팔렸다고 한다면 실제 260에 팔려야 되는 것보다 3,740만큼 더 비싸게 팔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초과 금액들을 전부 다 바이백 펀드로 귀속을 시켜서 이게 최초의 바이백 펀드가 탄생한 부분입니다. 즉 바이백 펀드는 누구의 자산인 거냐면 초기에 BWPM을 실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된 그 금액으로부터 나온 홀더분들의 자산이라는 거죠. 홀더분들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독스에 명확하게 적어뒀고요. 그것은요, 700개를 갖고 있는 팀의 자산이 아닙니다. 6,300개를 갖고 있는 그러한 홀더분들의 자산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극단적으로 블루웨일이 청산되었다 하더라도 바이백 펀드에 있는 금액을 팀 자산을 제외한 남은 BWPM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눠 갖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것은 홀더분들의 자산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BWPM을 70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1%의 지분을 소유하겠다. 물론 주식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지분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나는 1%를 소유하고 싶어서 70개를 딱 맞춰서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70개가 1%인가요? 물론 팀 물량을 합친다면 1%는 맞지만 팀 물량은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63개를 갖고 있으면 그것이 1%인 거죠. 그런데 63%가 1%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쌓여있는 금액들이 바이백 펀드로 기속이 되었고, 이 바이백 펀드는 지속적인 유동성을 공급해서 이자를 받고 있고, 그 받은 이자로 계속 SBWPM을 매수해서 바이백 펀드로 계속 쌓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이백이 된 BWPM 개수가 대략적으로 1445개 정도가 대략적으로 바이백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홀더들이 갖고 있는 BWPM은 7000에서 팀 물량 700을 빼야 되고요. 또 1445개도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빼지는 이 부분들이 얘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점점 개수는 줄어드는 디플레이션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70개를 소유하고 계신 분은 아무런 투자 활동을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지분이 점점 증가하는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분만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향성에서 말씀드렸다시피 BWPM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들을 계속 발굴하고 개발하고 이어나가기 때문에 그 서비스들이 점점 BWPM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이득을 주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떠한 이득도 점점 늘어나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가치를 계속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가치가 올라갈수록 교환 수수료는 같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램에 대한 얘기를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클램 가격이 0.093이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국 이 클램은요, 보상 토큰입니다. 그것은 바이백 펀드로 이렇게 쌓여진 그런 금액들을 가지고 BWPM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보상을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총 발행 개수인 7천만 개를 바이백 펀드의 금액으로, 그러니까 바이백 펀드 금액을 7천만 개로 나눴을 때 한 개당 가격이 0.093으로 책정된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였냐면은 실제적으로 전부 다 발행됐고, 발행된 것을 모든 걸 다 바이백을 해버리면 바이백 펀드는 남아있는 금액이 없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바이백 펀드는 계속적인 투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때까지는 개발진들의 1차, 2차, 3차 때까지는 바이백 펀드는 오로지 스테이블 코인에만 투자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클레이 수업의 K다이가 0.5% 이자를 받으면서 예치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역시 저희가 인수하면서 바이백 펀드를 조금 더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메이저 코인들을 모아가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홀더분들의 의견을 구했고, 그 다오에 의해서 바이백 펀드는 지금은 고도화되어서 다양한 그러한 그 메이저 코인들을 모아가고 있는, 그래서 이더리움도 굉장히 낮은 가격, 한 1600테더 이 정도의 상당수를 매수를 했고, 비트코인도 26K 정도의 가격에 매수가 상당수 되어 있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지속적으로 많이 모은, 그래서 결국 원금 자체도 불어난 상황입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요, 클램의 7천만 개 발행 중에서 80%는 바이백 펀드와 아돌 지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발행된 거의 80%는 두 지갑이 결국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 나머지 20%만 더 이쪽에서 매수가 된다면 이 가격은 지켜지는 상황. 하지만 그 20%의 클램의 7천만 개 중에 20%의 가치보다 바이백 펀드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안정성을 갖고 있는 과담보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빗돌림을 소유하고 있으면 클램을 이자로 받았었던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클램 발행이 작년 여름에 끝났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결국 보상 토큰인데 디파이 생태계에서 보상 토큰이 없다면 투자할 메리트가 있겠느냐. 그래서 특정 분들은 클램 발행이 끝나기 몇 개월 전부터 BWPM을 매도하는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발행이 끝나버리면 분명히 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이 역시 홀더분들의 다오에 의해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두 가지 안건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클램 발행이 종료가 됐을 때 새로운 보상 토큰을 주지 않고 나오는 바이백 펀드의 수익으로 계속 SBWPM을 더 많이 디플레이션을 시킬 것이냐, 더 많이 매수를 할 것이냐,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새로운 보상 토큰을 받을 것이냐. 이 두 가지 안건을 가지고 투표를 했었고요. 역시 홀더분들은 그 두 가지 안건 중에서 두 번째인 새로운 보상 토큰을 받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찬성에 의해서 결국 펄이 새로운 보상 토큰으로 만들어진 거죠. 클램과 펄은 다릅니다. 클램은요, 최저가를 보장해주겠다입니다. 즉 이것은 0.093의 약속은 그대로 지켜질 것이고, 얘는 앞으로도 가격이 더 낮아지는 상황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바이백 펀드가 바이백을 해서 그 가격을 맞추는 그런 로직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0.093에 머문다가 아니라 최저가를 맞춰주겠다. 그러니까 그 위로 충분히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펄은요, 최저가 보장이 없습니다. 펄 자체가 최저가 보장이 있다면 펄이 발행되는 전체 발행량을 바이백 펀드가 전부 다 매수할 수 있을 만큼의 과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펄은 70년 동안 발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년 동안 발행되는 그 많은 양을 과담보로 갖고 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펄은 최저가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최초에 시작된 0.093 아래로 내려간다면 바이백 펀드의 수익이 적극적으로 바이백을 할 겁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바이백을 한다는 것이 원금을 사용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투자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수익들이 펄 바이백에 적극적으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전까지는 상황에 따라서 바이백 펀드는 블루웨일 생태계의 코인들을 계속 바이백시키는, 즉 어떨 때는 SBWPM을 바이백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클램을 바이백하기도 하고 펄을 바이백하기도 하고 아돈을 바이백하기도 하는, 즉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저희 생태계에 있는 것들을 바이백시켜서 디플레이션을 만드는, 그러면서 원금을 계속 늘려나가는 이러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펄은 70년 동안 발행됩니다. 그리고 펄이 역시 처음 생겼을 때보다 그때 최초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더 높은 상황이고요. 저희 생태계 코인들을 투자하셨던 분들은 장기 투자자 중에서 손해를 보신 분들은 아무도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최소한 제가 인수를 한 블루웨일에 대해서는 물론 단기적으로 가격은 내려가거나 올라갈 수 있지만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클램 역시
투자하셨던 분들 다 가격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이자 수익 받으셨고, BWPM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향하는 가격을 만들어냈었고, 그리고 펄 역시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아돌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도대체 어디를 투자하는 것이 좋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냥 각자 생태계를 이해하고 이해한 걸 바탕으로 해서 본인의 선택으로 그 상황에 맞는 것들을 투자하는 게 좀 좋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BWPM을 소유하고 있으면 펄을 추가적인 이자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죠. 아돌은요, 판매 금액이 전부 다 아돌 지갑으로 들어갑니다. BWPM 같은 경우는 초기에 판매가 됐을 때 판매 금액의 260 테더들은 운영비로 사용이 됐던 그런 부분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하지만 아돌은 판매 금액 자체가 운영비로 사용되지 않고 100% 아돌 지갑에 모여서 투자하신 분들에게 수익을 그대로 다 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아돌과 S아돌은 교환 수수료가 15USDT고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아돌의 가치가 높아진다면 그 수수료는 차츰차츰 똑같이 높아지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환 수수료의 절반은 50%는 BWPM을 소유하고 있는 분에게 돌아가고요. 나머지 50%는 아돌을 소유하고 있는 분에게 분배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 교환 수수료 역시 전부 다 투자자분들에게 저희 생태계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WPM을 갖고 있는 분들은 바이백 펀드의 소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백 펀드에서 벌어들이는 수익들이 기타 다른 생태계, 저희 생태계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수익을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백 펀드에서 저희 생태계에 있는 크랩과 관련된 페어에 예치가 되거나 펄과 관련된 페어에 예치가 돼서 그 유동성 수익으로 나오는 크랩과 펄은 다시 홀더들에게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따라서 바이백 펀드가 벌어들이는 크랩과 펄 같은 저희 생태계 코인들은 수익이 쌓일 때마다 BWPM 홀더들에게 얼로케이션을, 즉 분배를 시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펄도 보상 토큰도 주고 있으면서 추가로 얼로케이션도 같이 시키고 있는, 그래서 바이백 펀드가 벌어들이는 수익 중에 저희 생태계는 다시 한 번 더 환원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BWPM을 갖고 있으면 이러한 교환 수수료, 그리고 크렘과 펄에 대한 얼로케이션, 펄에 대한 추가 보상, 또 아돌의 교환 수수료 이런 거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은 가격이 책정되지 않았지만 크릴 역시 분배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매년 새로운 서비스들이 만들어질 거고요. 만들어지는 그런 수익들이 계속 이 BWPM에 모여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70개를 갖고 있는 BWPM 70개를 갖고 있는 그런 소유자분들은 실제로 7,000개 중에서 1%인 건 맞지만 지분으로 따진다면 더 높은 퍼센트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BWPM은 디플레이션 모델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개수만 유지한다 하더라도 점점 본인의 지분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디플레이션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돌이죠. 아돌은요, 현재 3차까지 완판이 되었고요. 3차까지 완판됐을 때 총 3만 개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팀 물량은 10%, 3,000개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돌의 개수는
33,000개가 돼야 정상입니다. 아돌의 개수는 33,000개가 돼야 정상인데 아돌의 개수를 실제로 보시면요. 한 28,500개밖에 없습니다. 28,500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물량은 어디로 갔냐면 S 아돌로 변환되어서 유동성 풀에 투입이 되었거나 아니면 변환되어서 매도가 된 이런 물량들이고 또는 자체적으로 아돌 지갑과 바이백 펀드가 매수해서 이거를 없앤 이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둘 간에 판매된 거의 개수와 아돌의 개수의 그 갭 차이는 점점 벌어질 겁니다. 계속 디플레이션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돌이 판매된 금액은 100% 아돌 지갑에 쌓였다고 했고요. 그럼 이 쌓여있는 이 지갑에 있는 여기가 판매가 된, 즉 3만 개가 판매가 됐을 때 그 3만 개의 판매가 된 그 금액보다 현재는 20% 이상 자금은 더 늘었습니다. 이거는 디파이에 투자가 되면서 투자 수익이 더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20% 이상의 수익이 되어 있고요. 그 얘기는 3만 개 중에 20% 정도의 개수를 곱한 3만 6천 개 정도가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아돌 지갑에 있는 것은 3만 6천 개의 아돌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지만 3만 6천 개가 일을 하는 거를 누가 가져가고 있는 거냐면 28,500개가 가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각자가 SBWPM과 클램풀의 예치에서 수익을 얻어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것은 그냥 한 사람의 일을 하도록 만드는 구조인 거죠. 본인이 예치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아돌에 투자했다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일을 해서 더 적은 사람이 그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다. 즉, 더 좋은 효율로 투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디플레이션 모델로 처음부터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구조고 가격과 상관없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 얻어가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이러한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태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길어질 것 같고요. 네, 우리 보통 학교에서도 한 50분 수업하면은 네, 되게 힘들기 때문에 지금 한 10분 정도 잠깐 좀 쉬었다가 네, 공기도 좀 순환시키고 그리고 다시 또 이어서 여기서 그냥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